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모두 약세 마감했고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제 그 소비 지표가 또 이번 주 나오는 부분이 경계되는 또 이제 뭐 부담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죠. 이제 빅스텝의 가능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또 이제 우려감을 주는 그런 어떤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뭐 셀트론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도 있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96% 약세 2317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6.2조, 뭐 상승 종목 수가 120 종목, 나머지는 다 이제 하락 종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2% 빠졌는데 750포인트, 거래대금 6조 원대, 진짜 적네요. 거래대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이제 6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뭐 양시장 모두 지수 낙폭보다 훨씬 더 이제 약세의 어떤 기운이 강했던 그런 장세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 코스닥을 좀 많이 매도했네요.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1,300억 순매도를 했고요. 또 이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700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들 이어졌고, 고객예수금, 신용융자잔고는 비슷한 수준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어제 미국 증시 이제 나스닥이 2% 밀렸죠. 다우는 0.5% 밀렸고 S&P는 1% 밀렸습니다. 니케이 증시 1.7% 이제 밀렸고요. 홍콩도 1.7% 약세. 대만이 전저점 깨는 2.7% 약세.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이죠. 어쨌든 대만 증시가 이게 처참하네 진짜. 대만이 이제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죠. 침체에 따른 또 소비 둔화, 거기에 따른 또 주요 고객사들의 오더컷, 주문 이제 취소, 축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엮이면서 결국 이제 대만 증시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게 좀 추세적인 흐름이라 가지고 이거 급반등되긴 좀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현재 전체적으로 이 톱니잖아요. 결국 어떤 한 증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대만 증시 이런다는 거,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에 이제 어그러지는 것들 보면 어느 정도 침체의 어떤 영향권을 오롯이 좀 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적적인 둔화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망치 하향이 이제 급속도로 벌어질 텐데, 상반기까지는 좋았죠. 실적이 TSMC든 삼성전자든. 하지만 이제 하반기가 좀 우려를 크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상해 증시가 1% 정도 밀렸는데 기술적인 저항권에서 정확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런 정도. 신기하게도 이 위치에서 악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악재를 그냥 이제 뭐랄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붙인 건지, 어쨌든 여긴 저항권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요. 지금 그 달러화 지수가 굉장히 지금도 급등하고 있네. 달러화 지수가 지금 이제 굉장히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결국 이제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이제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고, 결국은 다른 나라의 자금들이 미국 달러로 이제 가는 유인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유로 달러, 결국 이제 페리티 1대1이 이제 깨지면서 결국은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게 확실히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 독일이 문제입니다. 현재 독일이 무역 적자로 이제 40년 만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다음 달 바로 흑자로 돌아설 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러시아와 지금 뭐 안 좋죠? 뭐 지금 석유를 중단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까지 취하면서 결국은 최악으로 좀 치닫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환율은 가장 민감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위안화 달러, 요것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 당연히 이제 중국도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진 않은 그런 구도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같이 엮여서 올라가게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가정을 하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완벽하게 좀 도래한 것 같고요. 유로 스톡스 지수도 지금 하락 추세로 간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저점에 대한 단정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뭐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올랐는데 조금 저항을 받았네요. 저항을 받는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가 좀 좋지가 않죠. 21선 저항을 받은 흐름이 이제 뚜렷하게 좀 전개되면서 하방으로 좀 밀리는 형태가 코스피 지수 나타났고, 코스닥 지수도 21선 저항을 받으면서 하방으로 좀 내리꽂히는 그런 형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지금 뭐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어떤 이슈가 하방으로 좀 근데 세게 이제 누를 때 또 반발하는 어떤 심리도 상당히 좀 거세질 수 있는 또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참 지금 구간에서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하방의 힘이 조금 더 작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들은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돌아서는 데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좀 뭐 수급상 좋을 리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네이버 카카오도 빠졌고요. 반면에 이제 셀트론하고 삼성 바이오는 이제 플러스고요. 또 이제 현대차, 기아, 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또 현대차 그룹주들은 최근에 또 좋은 흐름, 오늘도 이제 플러스 흐름을 냈고, 코스닥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HLB가 플러스 하면서 시총이 이제 에코프로비엠 치면 이제 4위네요. HLB 또 굳건하게 좀 받쳐주는 흐름이고, 오늘 뭐 첨보, 뭐 리노공,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솔브레인 6%, LX세미콘도 6.8%. 와, 많이 빠지네. 휴젤은 또 이제 글로벌 또 쪽에서 인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블룸버그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강세를 좀 연출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야, 참. 오늘 처참하네요. 2차전지도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많이 깨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바이오가 방어적이었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실적이 이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이제 바이오 쪽은 그나마 이제 방어적인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쪽으로 뭐 워낙 안 좋아서 뭐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운, 또 동시 순매수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면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래도 시총상위 플러스였죠. 또 CJCL, 셀트론이 최근에 계속 수급은 좋은 어떤 구도 계속 잡히는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나쁘진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바이오가 좀 많네요.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가 오늘 빠지긴 했지만 수급은 좀 좋았던 흐름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단기적인 수급이죠. 이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 흐름이 지금 뭐 좋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못하는 구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슈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셀트론 그룹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셀트론 그룹이 저점에서 이제 계속 오늘도 이제 강세였죠. 시장 대비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직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셀트론 헬스케어가 직판 이제 체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독일에서 직판에 대한 안정화로 점유율이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제 이 직판 체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리죠.
이제 어떤 유통사 이제 이런 것들 끼고 하다가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 이제 영업 직원들 이제 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이제 현지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좀 가속화되겠구나 점유율이. 예, 지금 이제 급속도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램시마 SC에 대한 점유율이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포인트가 결국은 직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이제 우리가 근거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또 이제 노하우를 쌓았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또 작지 않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로도 이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끝판왕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이제 직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직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20년 이제 직판 전환 이후 이제 독일에서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두 제품 모두 빠르게 이제 처방이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램시마 제품군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 직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항암제 쪽으로 이제 유럽 직판을 확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에 대한 강화를 이제 도모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야 이게 가능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작한 거죠. 2020년부터 이 유통 구조. 이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가격 싸움으로 가구나. 이익률 저하가 향후에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간파하고 이제 직판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20년부터 이제 유통 구조의 개선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이제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직판 체제 구축에 매진을 해왔죠. 3년차에 접어든 현재 셀트론 헬스케어의 직판 체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초기에 램시마 SC 출시가 이 성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확실히 직판이 잘 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출시가 이뤄진 독일에서 처방 확대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42%까지 인플리시맙 쪽의 시장 내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SC 두 가지 이제 콤비죠. 첫 처방은 이제 정맥주사 제형,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SC로 이제 집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콜라보, 이거를 이제 듀얼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요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품 듀얼 포뮬레이션의 독일 시장 점유율이 2020년도 15%였지만 작년도에는 31%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는 또 42%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방이 빠르게 이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17년부터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10% 초반에 머무르는 등 제품별 점유율의 변화가 거의 없던 국가였으나 셀트론 헬스케어의 직판 전환과 함께 램시마 SC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독일 인플릭시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플릭시마 다른 어떤 제품을 처방받던 환자가 야 이거 SC 제약이 있으니까 램시마가 아예 그냥 램시마로 스위칭해가지고 램시마 SC까지 처방받는 그 비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이제 이게 점유율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이제 주변국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에서도 이 두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 50%로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영국에서도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발판으로 각 국가별 특화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만큼 유럽 전역에서 동사 제품의 처방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유럽에서 의약품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간 글로벌 직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 이제 항암제가 그 어떤 노하우를 받들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직판 포트폴리오에 이제 추가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바스틴 이제 출격하죠. 그래서 이 제품까지 시장 재배력이 강화된다면 실적에 대한 증가가 이제 내년도 23년도가 상당히 또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가 될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수급들도 기대를 가지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지금 같은 침체, 경제 침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렇다고 막 초강세 뭐 이런 흐름보다는요,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스 정도의 어떤 흐름을 낼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2020년에 폭발적인 뭐 강세 흐름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겠다,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굉장히 폭락했습니다. 뭐 DB 하이텍의 또 개별 이제 이슈 또 있긴 했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이 이제 비메모리든 메모리 쪽이든 경기 침체를 뭐 완벽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전망에 좀 당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더컷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완성품 업체들, 애플이나 이제 이런 업체들의 이제 반도체 주문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좀 취소까지도 속출하면서 결국 세계 경기 위축에 영향을 받는다는 쪽으로 좀 가닥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상반기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그게 하반기에 좀 이어지는 거는 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시세도 최근에 시세가 이제 반도체 쪽이 시장 대비해서 안 좋거든요. 바이오하고 좀 반대죠. 바이오는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하지만 반도체는 시장 대비 약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결국 소비 위축, 경기 위축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는 지금 뭐 없어서 이제 못 주잖아요. 지금 대기가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된다 하는데, 파운드리 쪽도 결국은 이제 이 소비의 둔화에 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동률을 뭐 90%까지 하락 예측하기도 한다. 국내 업체들도 하반기에는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에 대한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은 올해 초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특히 이제 8인치 파운드리의 매출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전망한 바 있다. 최대 이제 2, 3년치의 일감을 모두 확보했다는 소식. 근데 이게 주문 취소가 벌어진다는 거는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 이후 경기가 침체됐죠.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 올라가니까 이 제품들의 가격이 이제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예상했던 뭐 한 100개 정도 팔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 안 되겠는데 한 70개? 70개도 힘들겠는데 50개 정도 팔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주문 이제 취소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소비하는 그 품목들, 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출하량이 이제 역성장할 걸로 예상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고객사의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카메라 같은 거 보면 뭐 작년 말 이럴 때 가보면 이제 좀 괜찮게 살 만한 것들이 대기를 해놔야 돼요. 그 정도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 이제 이 DDI, 뭐 CIS 전력과 달리칩 같은 이제 이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문 취소되니까 뭐 이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기업들이 예상했던 수요에 기반해서 밸류에이션이 형성돼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최근에 좀 많이 낙폭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이제 뚜렷하긴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뭐 1, 2년 정도의 어떤 실적 저하를 낳게 만든다는 게 결국은 좀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동률이 9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재고가 쌓인다는 거고, 결국은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주가는 당연히 부담을 느끼는
많이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물 경기 둔화의 영향을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우려. 결국 이제 메모리도 같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뭐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이제 좋았으니까,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하반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이제 작용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좀 박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파운드리 관련된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선에서 이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공급 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중요한 포인트죠.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0.5%포인트 인상한 적은 없었죠. 근데 아무래도 내일 금리 결정은 0.5%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대세로 굳어지고 있고요.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역전이 이제 이번 달에 벌어질 게 확실시 되고 있고, 또 환율에 대한 상승 부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겹치면서 한국은행은 이제 빅스텝에 대한 압박을 지금 크게 받고 있다.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예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 상태가 1.75%에서 훨씬 더 뛰어야 되죠, 이게. 이걸 잡아내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빅스텝은 당연히 빅스텝을 안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이거 적절히 대처를 못한다는 어떤 인식이 불면서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이제 추이를 보면 여기 보시면 뭐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딱 계단식으로 0.25% 포인트씩만 올리는 그런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 불리죠. 그렇게 이제 올렸는데 미국이 이제 그냥 급속도로 빵 해버리니까 이번에 또 빵 이렇게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빅스텝 해도 이제 한미 격차가 발생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스텝이든 올해 이제 그 FOMC 회의가 이제 9월 달에 있고, 또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번에 이제 단행하면 또 3번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3% 정도는 이제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공통위도 좀 빠르게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시장에서 좀 압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 또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셋 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팅도 하나 보도록 하죠. 바이오 쪽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리포팅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반기에 대한 전략에서 바이오를 이제 추천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셋도 미국과 한국, 중국의 제약 바이오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 요약본인데요. 상반기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빅파마의 주가 퍼포먼스가 시장 대비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우리는 하반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제약 바이오 업종 내 이익 체력이 강한 제약사를 선호한다 해서 각 국가별 탑픽은 미국은 일라이릴리, 그리고 한국은 대웅제약, 중국은 이제 항서제약. 항서제약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 포인트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두 번째 풍부한 현금 흐름과 비용에 대한 통제, 세 번째 타업종 대비 공급망 이슈가 적고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비만, 면역항암제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침투. 그래서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뭐 비만, 당뇨 이쪽으로 좀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죠. 또 면역항암제 시장에서는 키트루다로 리더십을 강화 중인 머크에 주목을 해보자. 한국 쪽의 투자 포인트는 해외 시장의 진출 성과인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대웅제약이 되고 있죠. 보톡스 미국 쪽의 침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약품도 이제 FDA 허가 이벤트가 있고, 유한영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의 이 레이저 팁의 또 성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죠. 중국은 뭐 워낙 이제 악재가 많았습니다.
예, 뭐 미국의 이제 견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항서제약 같은 기업 또 이제 베이징 같은 또 FDA 허가 기대가 되는 또 신약 개발 기업 또 이제 CDMO 대표적인 기업이죠. 야오밍 바이오 이런 기업이 이제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도 그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총이 더 낮게 형성된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 이제 그런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특히나 항암제 ADC, 이중항체, 또 세포 치료제 등에서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유의미한 어떤 뭐 성과 내지는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좋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ETF 투자도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일라일리, 한국은 대용제약, 중국은 항서제약에 대해서 이제 탑픽을 꼽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H증권의 이제 퀀트 리포트인데요.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침체의 어떤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요. 과거 이제 사례 보면 2018년도 양적 긴축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단행됐죠. 이에 미래 기업 이익 전망치 하락 그리고 지수의 저점이 시기가 이제 일치를 했죠. 근데 이제 12개월 선행 EPS 하락이 지수 저점 및 방향 전환 신호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떨어질 걸 시장은 미리 눈치채고 팡 빠졌는데 기업 이익을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을 했던 애널리스트들이죠. 예, 하향 조정하니까 그때가 저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재정 뭐 통화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또 올라왔고. 근데 이제 2000년 버블 테크 버블 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는 12개월 선행 EPS의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지수 하락의 추세를 동반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었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면 이제 짧게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EPS 이제 기업 전망치 하락을 하는 시점이 저점이 될 것이냐? 예,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금리 인하 및 재정 정책 시행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뭐 적절한 이 어떤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침체라고 해가지고 뭐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까? 예, 부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또 긴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물가를 누르고 이제 경기를 누르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 기업이익 전망치 하락과 지수 저점 간의 관련성이 기업이익 전망치를 하락해도 그 지점이 지수 저점일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체. 그래서 침체 강도와 지속 기간과 관련해서 기업이익의 저점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어디가 이제 바닥일지는 추후에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 전망을 하락한다고 거기가 저점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표현하는 건데 뭐 사실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분기 삼성전자 제외한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크게 안 떨어졌어요. 근데 3분기는 확 떨어졌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그 다음에 대한 전망을 이제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어느 정도 가늠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하향을 이제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구간은 참 답답한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뭐 트레이딩 전략을 쓰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웬만큼 노하우를 축적한 뭐 10년차 이제 트레이더 이런 쪽 아니면 사실 이익 낼 때 5% 내고 마이너스 낼 때 막 1-20% 내기 때문에 계좌는 녹아나가죠. 트레이딩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한투자 쪽으로 어느 정도 좀 포트의 일부 비중을 가져간다든지, 뭐 저번에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좋은 거는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는 또 실적까지 나오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집중적인 투자 전략을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셀트론 그룹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는 뭐 대웅제약 같은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이 대표적인 기업일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이제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반도체도 침체를 피하지 못하지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이 구간에서 가치 조정을 받겠지만 저점 배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침체 구간에서는 바이오가 가장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